입니다. 반도체 무너지면 대한민국 침몰, 반도체 위기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금 수출 상황 어떤가요? 저희가 계속해서 쇼킹 경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상황입니다. 자,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3,998달러고요. 연간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를 초과할 예상입니다. 2017년에 5,736억 달러에서 뭐 한 6%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수출 이면에 자꾸 경제신문을 보면은 뭐 뭔가 불안하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뭔가 불안하다. 이것이 무엇이냐? 반도체 의존도라는 거죠. 자, 반도체의 대한민국 수출 차지 비중을 보면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무려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22.6%를 차지해요. 거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 반도체 제외 2018년 수출 증가율을 봤더니 올해 반도체를 포함했더니 6.6%로 많은 상승을 했지만 반도체를 뺐더니 실질적으로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반도체 빼면 큰일이다. 반도체 여기서 이제 뭐 디램 가격 폭락하면 큰일이다. 이런 위기론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보고서도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 내수 경제 상황에서 보면은 반도체 빼면 큰일이다. 엄살을 부릴만 해요. 자, 왜냐? 올해 2018년 누적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수출이 감소한 업종별로 달라요. 뭐 전체적인 수출은 늘어났지만은 그건 이제 반도체 같은 일부 품목에서만 많이 늘어난 것이고 선박이나 액정 표시 장치, 가전, 휴대폰 같은 무선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감소폭이 이어지고 있고요. 요즘 그 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안 좋죠. 자, 수출이 증가한 업종 보면 석유 제품하고 화학 제품이에요. 게다가 여기에 반도체가 포함이 되는데, 자, 반도체를 제외하고 석유 제품이나 화학 제품은 솔직히 고용에 많은 도움은 안 돼요. 자, 그래서 반도체를 빼면 정말로 내수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조선이나 자동차, 가전 등 노동 의존도가 높고 아무래도 고용을 많이 하고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수출 산업이 지금 부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나가는 경제 지표 이면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안심할 수준은 아니더라. 자, 그러면은 지금 잘 나갔다가 지금 많은 폭으로 조정받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자, 2018년 상반기 기준 제가 이 강의를 찍었을 때는 아마 종합주가지수가 2450포인트였는데 지금 207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이거는 뭐 반도체 위기론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지금 경제 위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924조 원이에요.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전체 매출액 924조 원으로 5%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84조 원으로 8.5% 증가해서 와, 대한민국 코스피 잘 나가는구나. 그래서 코스피가 오랜 시간 박스피를 벗어나서 2400, 2500, 2600포인트까지 노렸던 것도 결국엔 반도체 덕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도체를 빼볼게요. 자, 매출은 보면은요. 자, 768조 원으로 해서 4.4% 증가했어요. 아, 그래, 매출은 크게 차이가 없네. 문제는 영업이익이에요. 자, 아까 반도체 영업이익 정말로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도체를 빼고 영업이익을 계산했더니 44조 수준밖에 안 되더라. 게다가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거에 마이너스 8.9%로 줄어드는 수준이더라. 매출은 증가하는데 왜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가격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빼면은 코스피도 별 볼 일 없고 조정을 받은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주식을 안 하더라도 펀드를 하신 분들도 다 해당이 돼요. 자, 다행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직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의 그 실적은 발표가 안 됐지만은 일단은 뭐 영업이익 17조 넘어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발표된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도 매출액 11조 4천억 원에 영업이익 6조 4천억으로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제조업인데 11조 4천억 원의 매출에 6조 4천억 매출이에요.
영업이익률이 56%죠. 아니,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끌어모으고 있어. 자, 삼성전자. 자, 솔직히 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처음 10조 분기이익 10조 기록했을 때 그때는 이제 중심이 여러 부문별 중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왔던 부문이 이제 스마트폰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쉽게 17억 정도 나오죠. 뭐 10조 넘어가는 건 이제 기본인 세상이 됐습니다. 와, 삼성전자 대단하긴 대단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반도체 가격, 어차피 가격 상승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에 영업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데, 반도체 가격 하락 신호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제부터? 3분기부터. 자, 9월부터 경고가 계속 나오더라. 자, 모건 스탠리 총킴 애널리스트. 자, PC와 모바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최근 2주간 감소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재고가 쌓이고 있으며 3분기에는 메모리 가격이 더 하락할 거다. 자, 지금 계속 고공행진이었던 메모리 가격이 이제 빠질 것이다. 자, D램 시장 조성기관 D램 익스체인지는 2019년 D램 가격은 올해 대비 15%에서 25% 하락할 것이고요. 자, 이 업체, 이제 관련 업계 마이크론 최고 재무 책임자, 자, 3분기 낸도 반도체 칩 가격이 하락했다. 자, 그래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모두 다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추세다.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경고가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관세청 수출입 동향을 보면요.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월별 수출 증감률이 항상 두 자리였는데, 자, 지금 보면 1일부터 20일까지 기준 3분의 2 정도 됐겠지만은, 자, 지금 보면 15% 수준대로, 자,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즉, 수출 증가율이 2017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40%에서 10%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더라. 그럼 이게 장기화 지속되면은 적어도 내년 초반 되면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확률도 크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몇몇 이제 IB 은행들이, 이제 IB 투자은행들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좀 잠깐 출렁거렸었죠. 자, 그럼 빅2 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약세입니다. 물론 이게 반도체 호황 전망으로 이제 약세는 아니고, 뭐 그 전에 그걸 타격은 받았지만은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뭐 주식이 좋은 소식이 없어요. 게다가 미국 기술주 약세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자, 삼성전자 41,000원이고 SK 하이닉스 64,700원입니다. 고점 대비 한 30% 지금 빠진 상황인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30%가 빠진 상황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폭락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와요. 보통 종합주가에서 10% 이상 빠지는 폭락은 와요. 예를 들면 뭐 블랙시트 같은 경우나 트럼프 당선 같은 경우 한 10%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어느 정도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이쯤에선 저점일 거다.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할 기미, 다시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상이 안 돼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하도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와요. 뭐냐? 중국의 경제 위기 우려, 신용 거품 우려, 부동산 버블 우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서유럽 재정 위기까지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하나의 이슈를 해결한다고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좀 반도체만 다시 집중을 해봐서, 반면에 이렇게 반도체 약세를 전망하는 몇몇 의견들을 반대로, 자, 반도체 위기설 반론 뭐가 있냐? 반도체는 튼튼하다. 여전히 잘 나갈 것이다. 자,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과거에 2009년 정도에 있었던 반도체 업체들의 치킨 게임. 야, 너 죽을 때까지 가격을 다운시켜서 서로 죽자 사자 싸우자.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반론이 많습니다. 수요층이 과거와 다르다. 자, 과거에는 PC 부품에 들어가는 램 부품 위주였지만 지금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서버에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등 다변화가 돼 있더라. 수요층이 훨씬 많다는 거죠. 자, 반도체에 안 들어가는 신산업 없다. 자율주행차, 로봇, AI 같이, 자, 모든 새로운 개척되는 신사업에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층이 항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온라인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텍스트에서 이미지에서 지금 동영상 정보 서비스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뭐 유튜브야 뭐 잘 나가는 건 알겠지만 다른 업체들도 유튜브로 흉내 내려고
동영상 서비스에 많은 신경을 씌우다 보니까 자, IT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반도체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치킨 게임과는 다르게 업체 수가 적어요. 자, 2010년에 너 죽고 나서 2009년에 너 죽고 나서 살자 했을 때 10개 업체가 뭐 죽어나자 했지만은 현재는 3개 업체 정도만 압축된 상황이고, 여기에 중국 업체가 되겠지만은 당분간은 큰 위협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론하는 분들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중국의 추격과 공급 과잉. 자, 결국에는 이 반도체 업체 3개 업체만으로는 너 죽고 나 살자 일은 안 일어날 것 같고, 결국엔 여기서 업체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야, 나 시장 지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치킨 게임 한 판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의 추격과 공급 과잉. 중국 정부의 목표는요, 2025년까지 자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의 70%를 자국 기업이 생산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7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중국에서 수입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거기서 66.7%가 반도체입니다. 자, 한마디로 대한민국 반도체가 없으면 지금 중국 IT 산업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중국에서 니네 거 안 쓰고 우리가 자국적으로 생산해서 쓰겠다. 얼마를 투자했냐? 무려 17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삼성전자 1분기 영업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17조였잖아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중국 반도체 이미 생산 준비 단계까지 들어갔고요. 2019년부터 월 26만 장의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인데, 솔직히 이게 많아 보이겠지만 삼성전자 20%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170조 원 들여가지고 26만 장만 만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보면은 칭화 유닉으로, 자, XMC 같은 이제 중국에서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큼 투자를 하더라. 자, 간땡이가 부었죠. 35조, 28조 신생업체가 이렇게 투자하면서 들어온다. 자, 물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와 중국 업체의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년 정도는 절대 못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자,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저품질 저가 디램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보세요. 중국 정부에서 중국 반도체 쓰라고 막 지정을 해버리면은 솔직히 안 쓸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국 수출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같은 반도체 호황이 좀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 자, 결국에는 중국 반도체의 이제 기술력과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냐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런 2019년 말고 2020년부터는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업계에서 아까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1년 6개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도 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 규모를 예상해 보면요. 자, 2018년은 45.3%,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를 했습니다. 2017년 대비. 반면에 2019년은 증가폭이 없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해요. 한 2018년 수준으로 갈 것이다. 물론 2018년 수준까지만 가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영업이익에서 뭐 조금 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호황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문제는 2020년인데 2020년부터는 이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자,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제 반도체 시장 규모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생 업체, 중국 업체들의 본격적인 저가 반도체 생산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자, 그럼 한번 결론 내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호황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2020년 중순까지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로 여전히 수출 잘 되고 영업이익 많이 내고, 자, 대한민국 수출 잘 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지만은 2020년 중순부터 분명히 다른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자, 왜냐? 생산량 증가와 시장 규모가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처럼 지금처럼 영업이익률 50% 훌쩍 넘는 상황이 유지되긴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코스피, 뭐 펀드나 주식에서도 영향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의 쉬운 경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